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레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레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짚어봤던 것보다 조금이지만 더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43이네요 얘기를 했었는데 46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중립 구간 안에서도 조금씩 우리 투자자들이 활기를 되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이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공탐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말이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그리고 내일 종전 협상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까지 꼭 주시를 하시면서 공탐지수가 쭉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아니면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양방향으로 열어두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같이 한번 시가총액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6.7%가량이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한 번씩 꼭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었던 건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고 시가총액까지도 늘어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도 잠깐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24시간 전 대비를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보시다시피 그 전에 그 사이에 조금 더 크게 올랐었던 점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에서 약간 밀려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73,000을 잠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차 밀렸다는 점이 시가총액도 뒤로 조금은 한 발짝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화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일주일 전보다도 그리고 하루 전보다도 확실히 조금 더 시장 분위기가 나아졌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 통해서도 자금 흐름 포착해 보시죠. 자,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틀 연속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전날에도 1억 달러가 넘는 기관의 자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소폭이나마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기준으로는 2,1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을 통해서는 7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현지 시간 4월 9일 아직까지 집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까지 또 순유입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유출세로 또 돌아서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은 또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72,000위로 또 올라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시간 전보다 0.25% 하락하면서 71,9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CPI 고비를 조금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0.2%,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하락률 보여주면서 2,190달러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XRP 혼자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초록불 켜고 있죠. 굉장히 소폭이지만 그래도 힘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 XRP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전략을 잘 세워야 주말까지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견해가 필요하겠죠.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꼭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제 지수 발표도 있었고 오늘 좀 미적지근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CPI가 정말 중요하게 볼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발표할 지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히든콘까지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경제지표 발표됐을 때 그 영향력이 미미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부정적인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이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들부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금요일마다 나와주시기 때문에 한 주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뭔가 조금 일이 많았던 것 같으면서도 결국 또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래도 상단과 하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쟁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유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에 따라서 지금 뉴스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차트 통해서 한번 보고 이슈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상단과 하단의 갭 차이는 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74.7K를 뚫어주느냐인데 실질적인 물가 반영이 PC와 GDP 등을 봤을 때 확실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네. 오늘 발표될 CPI를 통해서 이 상단 이 현재 구간 74.7을 뚫어주느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 이 초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라면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조금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연준해서 또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도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속단할 지점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지수 발표만 보더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과 연간으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차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반영되는 시장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치수가 같았고 예상 치수와 그리고 이제 나온 실제 발표 치수가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오히려 살짝은 줄어든 모습이라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조금은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발표될 CPI를 통해서 현재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봉에서 봤을 때 사실 저 93.7K 부근에서부터 파란색 이 하단선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되돌림을 하러 돌아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가파르긴 하죠. 네. 네, 너무 가파르긴 한데 아무래도 금리나 국면이었지만은 계속 하향세를 탔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각종 물가의 압박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완전 생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하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74.7K를
저항을 뚫어야 되는 국면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상단과 하단의 저항점과 지지선을 좀 그어놨지만은 지금 매물대가 좀 차이가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 매물대 이 저항을 뚫어줘야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78K, 많은 분들이 78K를 좀 보고 있을 거지만은 네. 그 부분 닿기 전에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줘야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 오. 그래서 현재의 방향에서는 72K, 73K까지는 한번 와줬었지만은 그 한 차례 위에 75K까지의 상단 매물대가 하단 구간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뚫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아무래도 하단과의 갭 차이를 메꾸는과 동시에 네. 하단 매물을 살짝 소화를 시키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지금 전쟁 이슈가 되돌림으로 됨으로써 상단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CPI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 정도는 와줘야 아무래도 하단에 살짝 내려갔다가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짚어봤던 내용이 상단의 매물대가 하단의 매물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네. 만약에 조금 더 변수들이 갑자기 또 돌발 변수들이 나타나서 하방 압력을 시장에 가하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매물대도 조금 더 쉽게 뚫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시장은 저희 마음과는 다르게 맞아요.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또 고래들 입장에서는 상단 매물을 적당히 팔고 또 적당한 하락 가격에서 사들여야 되거든요. 저희 마음이랑 다르게 엄청 뭐 54K까지는 내려가기는 단기적으로 힘들고 일단은 간접적으로 끄어본 게 이제 62K 상단 매물들이 네. 고래들이 받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이하로는 떨어지긴 어렵지만은 일단 떨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 시장은 공포를 조금 더 특히나 선방형하고 읽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오늘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방향성을 네. 또 체크하기 위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이제 4시간봉 차트를 또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72K는 일단은 저항을 막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터치는 하였습니다. 했고 제가 누누이 몇 주 전부터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월 말부터 4월 이째 주까지는 횡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간에 트럼프나 이란의 어떤 중동 이슈가 유가로 연결되어지면서 큰 하락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일단 요 여파에 대한 지수가 실질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좀 자극적인 뉴스가 조금 반영이 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특히나 비안전 자산인 코인이 특히나 요동쳤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유가 조금 내려오지 않았냐라고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 95달러 살짝 하회하는 정도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초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은 현재 이미 공포는 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돌림이 되면서 약간의 반등이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유조선이 급회항한다든가 오늘자로 또 속보가 떴던 레바논 이슈. 이 문제들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뭐 자기 손으로 이제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네. 이 부분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유가 부분이다. 뒤에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지수와 유가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4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네. 오늘 CPI 발표로 인해서 72K 상단 매물을 조금 뚫어내고 그러면은 76K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CPI 지수가 다른 지수들이 미적지근해서 더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조금 부정적으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은 하단 매물대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언제나 코인 시장은 대응이 제일 중요했지만은 네. 특히나 지금 방향성이 조금 틀어지는 구간에서는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관망을 하시다가 조금 하루 이틀 뒤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서 좀 여유롭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CPI가 나오고 나서 약간의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직후에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지금쯤은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마저도 조금 섣부른 움직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의 추이 정도는 지켜보고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전문가님 따라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이 아닌 밤중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꼭 방송 중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지표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결국에는 뭐 오늘이 가장 중요한 지표기는 하겠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번 주가 특히나 굵직한 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번 주 한 주만 하더라도 조금 많은 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지켜봤던 이미 발표를 했던 것들도 있지만은 추가로 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CPI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일단 FOMC 회의록과 어제 미국 GDP와 PC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해서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간과 연간이 조금 뭐 비슷했습니다. 네. 비슷했고 그에 반면 물가가 생각보다 아직은 뭐 적절했지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물가가 높게 나왔고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용지수가 조금 받쳐줬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점점 식고 있다. 예, 그래서 물가 압박이 들어오는 반면에 고용지수가 식고 있다 보니 이거 점점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가 압박이 좀 크게 들어온다. 인플레이션이 일렁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의 공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CPI라던가 그리고 이제 한국 금리 결정이나 중국 CPI 정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예상치와 실제치가 PC 같은 경우에는 부합이었어요. 네. 완전히 똑같았고 실업수 신규 건수 요구에서 조금 부합이 안 되고 오늘 CPI 같은 경우에도 부합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확실히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압박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고 연준에서조차도 조금 인플레이션 감당이 안 돼서 네. 조금 예민한 시장에 따라서 공포 확산이 또 특히나 전쟁 이슈들이 기사거리 하나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이 누가 봐도 방향성을 좀 보는 시기는 맞지만은 네.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방향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런 확립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물가 지표에 가장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이제는 슬슬 전쟁과 관련된 영향력이 여기에 스며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팍 튀어오를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가 나왔을 때도 예상했잖아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오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CPI죠. 이 부분이 일단은 물가 하락 속도가 2월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첫 이제 전쟁 이후 첫 이제 물가 반영 그렇죠. 지수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잘 보셔야 되고 요 방향성으로 이제 좀 굳어질 확률이 높다. 네, 아무래도 5월 달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늦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오늘 발표된 CPI이기 때문에 네. 요 방향성을 토대로 이제 대응 매매를 하시면은 전문가들이야 원래 그렇게 했지만은 시청자분들이나 초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보시고 추 예상치와 부합치가 확인되는 걸 보고 하루 이틀 뒤에 움직이시는 게 네. 아주 현명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CPI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향후 한 몇 개월 동안은 지속될 거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상단 매물과 하단 매물의 차이가 좀 갭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상단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 또는 두 번의 하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늘 새벽과 같이 뭐 레바논 속보와 같은 그런 이슈들과 겹쳐지면서 아 이런 이슈 때문에 내려가는구나 라기보다는 네. 하단 매물을 고래들도 소화시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차트를 보셔야 돼서 네. 좀 짚어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호르무즈 해협이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제가 좀 들고 온 이유가 전쟁 이슈도 전쟁 이슈지만은 유가를 가지고 조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이란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냥 뭐 한번 휩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요 유가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이 네. 외교 문제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유가 문제로 코인 시장이 조금 판도가 많이 흔들릴 것 같고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세계 지표들이 시장이 바뀔 수 있는 크나큰 부분이라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뭐 열렸다더라 얘기도 나왔다가 다시 네. 또 폐쇄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여기를 조금 우회하는 다른 쪽에 길을 쳐주면서 통행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 네. 이 폐쇄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폐쇄를 한다 안 한다. 일단은 트럼프가 제일 첫 번째로 써먹었던 카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란 입장에서는 폐쇄를 하든 안 하든 요 이슈는 이제 조금 지나간 문제고 종전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전쟁 이슈가 종전이냐 아니면 휴전이냐 조금 중요시 보잖아요. 네. 솔직히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유가 부분이 에너지나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가 또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란이 노리는 거는 에너지 명목으로 이제 그 비용을 비트코인이나 네. 아니면 위안화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짜는 오. 형세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으로 열어준다거나 개통을 한다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해서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종전과 휴전은 솔직히 걔네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부분 개통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 문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도 한들 강대국이라서 강압적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그 해협 자체가 조금 전쟁에 있어서 이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를 띄우기에 있어서 선박을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보험 쪽이나 아니면은 보험료 이런 게 조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오. 왜냐하면 전쟁이 나는데 배를 떠나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할증이 붙으면서 선원, 하다못해 선원들과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위험료를 이제 보험료와 누적을 시켜서 그대로 통행료나 그리고 보험료나 그대로 물가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놀리고 있는 이란이 조금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외교 해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전략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는 이제 요런 이사 많이 보셨죠? 그쵸. 이게 아마도 레바논 문제 전에 바로 전면 폐쇄라는 또 번복하는 이슈로 떴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또 뜨자마자 지금 휴전이었다고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자꾸 불안하다.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어제 출연하신 김우석 전문가님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레바논 총리한테 레바논에서 계속 조금 대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을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신기하게 속보로 이제 호재 하나 터트려 주듯이 네. 그러면은 한번 대화 한번 해보겠다. 대화 한번 해보겠는데 레바논이 일단은 이란의 아주 이제 중요지이고 제2의 군사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레바논 쪽에 어떤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죠 절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밀집
밀집해 있는 이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네. 옆에 붙어 있잖아요. 위치적으로도 바로 위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지금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갑자기 레바논이 계속 러브콜을 했지만은 그걸 받아준다? 받아주는 대신 너희들 이제 군사 조금 내려놓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란 입장에서 될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당장 CPI 지수만 보더라도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불발이 되면서 다시 찬물을 끼얹을 확률이 좀 많이 높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런 이슈들이 조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전쟁 자체보다도 이제 유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준이라서 원래라면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유가 폭등이 겹쳐지면서 시장 자체 하락세가 정말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휴전이다, 종전이다라는 것보다는 유가 자체가 이제 이거를 이란이 어떤 카드로 써가지고 대화를 펼쳐가는지에 네. 초점을 맞추셔야 조금 이 나스닥 시장도 그렇지만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공포가 선반영되기 정말 쉽고 등락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뭐 전쟁 직전까지로 내려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갑자기 또 그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그래도 이제는 조금 유가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배럴당 한 94달러 정도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악재가 나타나면은 바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인데요. 지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도 중요하지만은 네. 유가가 상승이냐 하락으로 언제 꺾이느냐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이제 내가 트레이딩을 진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기보다는 방향을 그래도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오늘 CPI 발표가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유가의 방향성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4월 말이나 5월 달에도 이 국면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네.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전쟁 자체보다는 유가 쪽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라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란이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부과를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네. 시장이 또 잠깐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정말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뭐 엄청난 호재 정도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호재라고 보고 싶겠지만은 네. 일단 이미 전쟁과 그리고 유가 상승에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자금들이 좀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네, 이미 많이 들어왔고 지금 고래들도 그렇고 특히나 기관급들이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재로서 작용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빠지기는 쉽게 빠질 수 있겠으나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이 이제 지금 뭐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빠지기는 빠졌으나 올라가고 그리고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이게 통행료로 비트코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 뭐 거래량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급할 건 없죠. 오히려 다른 미국이 한 번에 공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키를 들고 어떻게 휘두르냐 차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저희 나라 같은 중동의 원유를 좀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힘들죠. 예, 힘들고 미국 입장에서도 급할 건 없고 천천히 그냥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네.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더 힘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주말까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뭐 전쟁 협상이 종전 협상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내일 저녁쯤에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될 텐데 예. 그러면 한 일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치와 보합치가 다를 경우에는 하루 이틀 뒤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단 매물과 하단 매물의 갭이 크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토대로 박스권에서 일단은 매매를 하시다가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무수적으로 또 뒤에 차트 설명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 일단 이슈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1차적으로 여기에서부터 변동성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전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휴전에서 과연 종전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럼 2차적으로 또 다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일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워낙 이 하단과 상단의 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이 늘 기억해 두셔야겠죠. 혼자서는 이 안에서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전쟁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물가지수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으니까요. 잠시 후에는 돌아와서 차트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메이저 코인들, 여타의 다른 코인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를 따라서 이더리움도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잘 보여주는데 어떻게 조금 올라갈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차트는 대형이기 때문에 단순 희망적인 고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냉정하시네요.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수익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00선 완전 터치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계속 2000원, 요 거래량이 많은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현재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2050원 선을 정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지지가 탄탄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오늘 운 좋게 약간의 호재, 레바논 이슈가 터지면서 이더리움 좀 더 거래량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2200원 선을 뚫었다고 해서 그냥 잡아서 가기보다는 현재 이 박스 구간을 만든 부분에서 짧게나마 단타 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수익 부분 보신 분들은 지금 좋아하고 계실 테지만 여기 상당 부분 매물 믿었다가 그대로 잡아가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일단은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시나리오는 내가 딱 갈피를 잡을 수 있게끔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이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정말 큰 코인들은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은 CPI 발표가 이후에 요 매물대를 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단을 간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잡혀 있는 요
요 지지선을 거래량이 또 받쳐주는 선이기 때문에 요 선과 이 박스 선을 잘 잡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단타를 치시면은 좀 4월 셋째 주까지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단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XRP입니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들고만 있으신 분들이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분기 동안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올라갈 여력이 보인다라고 희망적인 한마디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동안은 올라갈 확률이 드디어 조금 보이는 모습을 조금 포착할 수 있고요. 거래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고 상단 매물대가 너무 누누이 딱딱딱딱 쌓였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이제는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플은 절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모두 딱 봐도 현재 5월달까지는 동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매물대로 손실 방어 좀 해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리플이란 코인은 그만큼 손실 보신 분들이 많고 쥐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물량인 코인이라서 현재 손실 방어 하시다가 CPI 발표 이후에 한번 만약에 추락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잡아 놓으시고 2분기 안에 쇼부를 볼 수 있다. 중기로 볼 수 있는 코인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장 이제 탈출하기 어려워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그리고 손실 방어를 하셔가지고 리플을 조금 개수를 늘려놓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2분기 안에는 쇼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기에 한번 가감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원래는 제가 좋은 말 안 했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움직임에 포착세가 보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드릴 코인은 온톨러지입니다. 업비트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러워했던 분들이 좀 많은 코인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은 요거 디파이 활성화로 인해서 온톨러지가 조금 잘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아무래도 여타 밈코인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고 이번에 상승을 한번 크게 해줌으로써 추격 매수가 달려붙고 그리고 특히나 국내 거래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봐왔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승 때 관심이 좀 많이 좀 가져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두세 개 잡아가지고 현재 시장과는 별개로 해칭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계속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선별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일단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되돌림 가능성이 아주 많은 코인이지만은 현재 한국원 정도는 더 수익을 이룰 수 있다. 20% 정도. 여구간에서 특히나 많이 추격 매수를 다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110원대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20%인 130원대나 아니면 1차적으로 반절 덜어내시고 140원대까지는 보셔가지고 2차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로 내가 바로 추격 매수를 따라오며 있어서 요거를 먹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코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리플과 조금 비슷하게 드릴 수 있는 코인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현재 또 추가적으로 온톨러지 제가 설명드렸다고 해서 바로 파파박 들어오시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세라든가 현재 구간에 따라서 조금 보시면서 들어가는 걸 중요하다. 요거에 근거해서 110원대를 들어가셔가지고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이루시고 더 과감하게 털어내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뭐다? 요 코인에 한해서 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모나드입니다. 온톨러지 전처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 느낌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좀 지쳤던 분들은 이 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제가 제한선을 2분기까지로 지금 잡아두고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 코인을 선별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아주 매력적인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제일 보시고 있는 거는 잠시 화면이 좀 됐네요. 네. 자, 일단은
모나드가 현재 43원에서 45원 이 선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펌핑이 되고 추격 매수가 일어난다. 2분기 안에 2배. 10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한번 진입을 따라서 했었거든요. 그때가 20원에서 3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라보는 가격대는 55원에서 58원이고요. 2분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대체해서 보일 수 있는 가격대가 100원입니다. 네, 막연하게 100원이라 보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2.2배에서 2.5배로 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겠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전에 한번 20원대 진입해서 현재 수익을 이뤄낸 코인이고 그리고 레이어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힘 있는 코인입니다. 대신 이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인을 쉽사리 좀 들어가기 어렵고 몬톨로지 같은 갑자기 주변에 최근에 수익을 많이 봤던 코인들의 눈이 돌려지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잘 못 보실 텐데 참 좋은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소 상장이라던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 홀딩으로 아주 매력적인 코인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고 수익을 보기 위한 지금도 저와 따라서 수익을 이미 보고 있고 55원을 기다리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요 구간 테스트 중이고 50원 뚫어지면은 한번 익절을 하고 내려오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바로 들고 가셔라 라는 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단기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쌓아가면서 2분기 초반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톨로지 같은 추격 매수는 쉽사리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해가면서 수익을 보시기에 좋은 코인이라서 라그랑주를 저번 주에 추천드렸지만은 현재 일시적인 하락세지만 여기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요 구간 뚫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요 부분 박스권 잘 그어 두셔가지고 하나의 해칭 코인으로 담아 두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면서 하면은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아무래도 정말 제가 매주 급등 코인이나 히든 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온톨로지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나드, 리플과 비슷하지만은 확실히 요즘에는 알트 코인을 담아 두시 많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담아놓는 이유도 추격 매수가 우리나라가 특히나 업비트에서 보더라도 많이들 따라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가 작더라도 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의 해칭 수단일 뿐이고 분산 투자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장세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조금 설명드린 이 설명처럼 조금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코인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지금 조금 눈에 띄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전략들 세워두셔야겠죠. 그리고 온톨로지, 모나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을 잘 받아가셔야지만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지금 모나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미 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나 두고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리도 괜찮은 건지요? 요즘 특히나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강조드리는 게 뭐 지수 투자라든가 뭐 알트 투자라든가 여러 방면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장세에 맞는 투자는 분산 투자가 뭐 지수 해칭용으로 지수 네. 투자고 알트 선별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투자고 그리고 달러 보유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잡아두는 이유는 이더리움, 솔라나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비트를 따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요거와 별개로 내가 적은 돈으로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가 20, 30% 그리고 온톨로지처럼 50%, 60%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네.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로 조금 수익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게 비트코인 장세를 지수 투자하시는 거와 별개로 네. 해칭 수단으로 아주 알맞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나드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이미 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타점이 잘 나왔을 때를 노려보고 오히려 타점이 안 나온다면 다른 쪽에서 또 기회 잡을 수 있는 코인들 같이 찾아보면 된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급함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모나드 말고도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히든코인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과연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떠나간 버스는 놓아주기로 하고 오늘 새롭게 가져오신 히든코인은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자, 얘는 조금 짧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간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짧게 빠르게 먹는 걸 좋아하셔서 하나 또 얘는 좀 짧은 단기 수익으로 좀 들고 가봤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알파벳 뭐 쓸까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C입니다. C 코인이고요. 현재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는데 얘를 왜 들고 왔냐? 아까 뭐 모나드나 아니 온톨러지처럼 중장기 그리고 정말 최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알트 코인들을 좀 보았는데요. 분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얘입니다. 자, 얘는 해칭용으로 갈 거고요. 한 20%에서 정말 크게 봤을 때는 30-40%까지 먹을 수 있는 코인이지만은 현재 장세가 조금 눌림이 크기 때문에 별개로 추격 매수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익을 저희가 보고 알트코인을 들어가는 건데 현재 요 부분은 최저 마지노선이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래는 익절을 할 생각으로 저희는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구간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160원 선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요 상단 매물에 대한 거래량 폭증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지금 가격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힘이 없다,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반절 익절하시고 또는 전량 매도하셔서 조금만 먹고 나오셔도 되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나 조금 분산 투자하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좀 보일 줄 안다. 거래량이 좀 실린다. 그러면은 바로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이 가격 뚫리는 거 보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털어내거나 둘 중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히든 코인으로 들고 온 만큼 현재 요 가격선 보고 있고요. 얘는 뭐 길게 안 보고 제가 뭐 주간 히든 코인으로 들고 온 코인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선을 뚫리는 걸 거래량 거 한번 확인한 뒤에 못 뚫는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어차피 10% 정도만 먹고 털어내시면 되고 아니면은 추격 매수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박아내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선이 요 정도 구간의 가격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뚫리면은 요 가격선까지 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C라고 또 알파벳으로 힌트를 주셨는데요. C 검색하시면 지금 차트의 흐름도 같이 띄워주셨고 가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스스로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도 충분히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하단에 전문가님이 이제 차트에 107원 딱 그어두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분할 매수에 포그로 놔둬야 되는 건지 여기를 아예 손절가로 잡고 터치를 하면 바로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당장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자신만만하신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은 수익을 보려고 가지고 온 히든 코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더 보고 싶어서 못 팔 뿐이지 네. 현재 가격선에서 거래량만 띄워준다면은 1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코인이라서 현재 구간에서 내가 거래량이 실리는 것만 봐라. 요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만 좀 익히신다면은 다른 알트 조금 해칭용으로 담아 두신 것처럼 저는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그래도 한 주 사이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챙겨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시니까요. 자세한 타점,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때문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